다시 대충 그릴게요. 자, 그래서 리프사가 하려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거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리프사가 하려는 거. 이 선을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뭘로? 블록체인. 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려는 것. 자, 이해가 되시죠? 리프사가 하려는 게 정확히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다리를 놓아주려는 거예요. 뭘로요? 블록체인인 XIP. 네. 그리고 ILP. 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무기로 실제에서 구현한 솔루션이 바로 X커런트. 이거는 페이먼트 시스템이고요. 네, X라피드, 세르먼트 시스템. X비아, 리플렛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API. 이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스위프트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르먼트도 지금 세르먼트의 문제죠. 이 그림은. 근데 아까 스위프트의 문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리얼타임이 아닌 거예요. 얘도 이렇게 세르먼트도 도너란 리얼타임이 아니고 아까 스위프트 보셨죠? 메시징 그 우편처럼 간다고요. 아주 속 터집니다. 이게 GPI라고 뭔가 끄적끄적 만들긴 했는데 아직도 30분 내외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이라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통신기술도 발달했죠. 5G가 나온다고 했죠. 5G? 5G래. 5G가 나오죠. 네, 이제 이번에 삼성 스마트폰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이. 자, 5G가 나오는데 5G 아니어도 좋아요. 우린 2G 때도 실시간 통화는 가능했습니다. 2G 때도 심지어. 여러분들 전화기 들고 나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실시간 통화가 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말을 한마디 합니다. 제가 지금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말이 30분 뒤에 여러분들 귀에 꽂혀요. 상상이 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30분 기다립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다려요.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듣고 반응하겠죠. 반갑긴 뭐 개뿔이 반갑냐 또는 뭐 아이 같이 반갑다고 얘기를 하겠죠. 어떤 반응이든 좋아요. 반응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 반응이 또 30분 걸려요. 저한테 돌아오는데. 진짜 속 터지는 일입니다. 그게 스위프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페이먼트와 세르먼트 둘 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 그래서 리플사가 엑스커런트, 여기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양방향으로 리얼타임 전화기 떠올리시면 돼요. 전화통화. 리플사가 만든 건 전화통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위프트가 만든 건 우편물이고 리플사가 만든 페이먼트 시스템인 엑스커런트는 그냥 실시간 전화통화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여기서 짚고 넘어가 있겠어요? 왜 리플사는 엑스커런트를 만들었을까요? 왜? 도대체 왜 만들었어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리플사의 목표는 XIP를 브릿지 형태로 글로벌 세계적인 세르먼트 디지털 에셋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얘네가 세르먼트가 목표라고 하는데 왜 페이먼트 왜 만든 거지 도대체? 궁금하시지 않나요?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얘네 도대체 왜 쓸데없이 그냥 세르먼트만 손대면 되는데 왜 굳이 스위프트랑 싸우려고 저거를 왜 경쟁하려고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왜? 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네, 이거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는 모른다, 정리를 확실히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위프트와 리플사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만들었을까? 도대체 왜? 그 답은 오늘날의 스위프트를 대부분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3가지 정도의 메인,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유로 느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의 GPI를 만들어도 얼마나? 30분 내에. 여전히 30분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절반 이상이. 몇 시간 걸린 애들 여전히 있습니다.
나름 만든다고 만든 최신식 솔루션이 그렇게나 느려요. 이렇게 느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1단계 뭐요? 페이먼트. 돈을 보내는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페이먼트. 2단계 클리어링. 3단계 세틀먼트. 근데 이게 30분 내. 아무리 빨라봤자 30분. 또는 몇 시간. 그럼 여러분들 1번이 진행돼야지 2번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2번이 끝나야 3번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야지 채무 채권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돈을 넘길 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게 느리면 결국에 이 전체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리플사는 요거를 세틀먼트 리얼타임으로 하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실시간으로 뭘 이용해서? XRP로 브릿지 시켜서. 근데 여기에서 걸려버리니까 이게 리얼타임이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게 빠르지 않으니까 어차피 돈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RP가 나는 리얼타임으로 세틀먼트 할 수 있어. 그래갖고 막 출발선에서 막 몸 풀고 있어요. 야, 페이먼트, 클리어링 2단계까지만 끝나기만 해. 내가 열심히 뛰어갖고 리얼타임을 1초 만에 끝내줄게. 다 죽었어. 이러고 대기하고 있는데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왜 출발 안 하냐? 나 출발하고 싶은데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죠. 그러니까 리플사가 본인들이 원하는 이 세틀먼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게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되어야 됩니다. 페이먼트가.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게 뭐죠? 바로 온라인 쇼핑에 많이 비유를 해드렸죠. 배송이 상상을 해보세요. 배송이 리얼타임이에요. 나중에 드론이 시속 뭐 2000 이게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냥 가정할게요. 드론이 시속 2000 가능해요. 2000km로 달려요. 드론이. 그래서 리얼타임 배송이 가능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이 주문만 하면 판매자가 리얼타임으로 배송해줘요. 드론으로. 근데 만약에 주문을 아무 때나 못해요. 예를 들면 낮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로 한정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고 우편으로 해야 돼요. 우편으로 주문해야 돼요.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문하려면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판매자한테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따박따박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글씨 적어서 보내줘야 돼요. 우편으로. 우편 배달되는데 한 3일 정도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드론으로 아무리 빠르게 배송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3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 항상 찝어드린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노트북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받지 않고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게 됐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배송이 발달했습니다. 물류 배송이. 원래 옛날에 물류 배송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성립되고 나서 이 시장에 수요가 생기니까 물류 배송이 원래 막 3일 걸리던 게 웬만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음날 오후에 와요. 바로. 그죠? 원래 옛날에 절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게 발달해서 이쪽 물류 배송의 수요가 상승하니까 이쪽이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쪽에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이 수요를 채워주는 쪽은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뛰어든 거죠. 기업들이. 이 수요를 챙김으로써
이득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로 등장한 게 바로 다음날 오후에 도착. 네, 그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페이먼트가 아직 리얼타임이 아닌데 이게 리얼타임이 된다? 오늘날에도 아직 리얼타임이 아닌데 이게 리얼타임으로 자리 잡는다? 그럼 다음 수요 어디로 가겠어요? 다음 수요가 당연히 세르먼트로 갑니다. 바로 리프사가 노리는 궁극적인 영역, 이 세르먼트.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XRP. 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엑스커런트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맥락으로 탄생한 게 바로 엑스커런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혹시 GPI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스위프트 GPI가 리얼타임 되면 리프사 망한다? No.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배경에 의해서 탄생된 게 엑스커런트이기 때문에. 리프사는 본인들의 엑스커런트를 팔기 위해서 엑스커런트를 만든 게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너무 느려서 그래요. 페이먼트가. 이 스위프트 도대체 몇십 년 동안 뭐해 먹은지 모르겠는데 맨날 놀고 있었는지 너무 구닥다리 느린 페이먼트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프사가 직접 뛰어든 거예요. 야,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틀먼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느려갖고.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돼야지 뭔가 할 수 있는데 너무 느리니까 노답이네.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스위프트 GPI가 30분 내가 아니라 1년 뒤에 리얼타임으로 바뀐다? 그럼 리프사 망했네? No! 이러니까 no예요. 상관없어요. 리프사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면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으로 바뀌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세틀먼트, 바로 리프사가 노리는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비드 슈왈츠, 오늘날의 리프사의 CTO죠. 그 사람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퍼블릭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터넷에다가 사람들이 해외 커뮤니티 보면은 그 질문 올리면은 심지어 그 리프사 임직원들이 댓글 주는 때도 있잖아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스위프트가 만약에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만든다? 우리로서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거. 이런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스위프트 GPI 막 더 퍼포먼스 좋아졌네. 뭐 20분 내로 빨라졌네. 다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페이먼트 시장 자체가 리얼타임 되는 건 좋은 신호예요. 네. 리프사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스위프트와는. 그리고 스위프트는 중요한 거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세틀먼트 영역에 와 있지 않아요. 오늘날까지는. 뭐 나중에 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스위프트가 다루는 건 오로지 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스위프트 GPI가 바로 최근에 만든 개선한 페이먼트 시스템이고요.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리프사가 하려는 거 쭉 이어오면서 쭉쭉쭉쭉 설명드리면서 스위프트 GPI와 최근의 소식들, GPI 막 발전해가고 있는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리프사는 이런 이유로 엑스커런트를 통해서 페이먼트 시장을 리얼타임 만들고 최종 목표, 이 솔루션으로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 한창 진행 중인데 그런데 대형은행 요놈이 갑자기 ጧ 하고 코인을 만들어 버렸네요. 네. 이건 뭐야? 어이가 없었죠. 되게 뜬금포로 했으니까요. 왜냐면은 JP모건이 옛날에 뭐 맨날 이 얘기했죠. 비트코인 칩스캠 다 사김, 맨날 이랬어요. 다 사김 이랬던 놈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헤헤 우리 암호화폐 만들었어 이러고 등장한 거죠. 되게 어이가 없죠. 헤헤 되게 뜬금포였습니다. 네. 이래 버리니까 상당히 시장에도 충격을 준 거죠. 네. 깜짝 놀란 거죠 다들. 갑자기 에헤 이러고 등장해 버렸으니까 말을 뒤집어서 와버렸죠. 자, 그러면 내용을 봐야겠죠. 내용을. 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은행이 발행한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그동안 암호화폐는 리플사도 그렇고 어떤 단체나 비영리 조직 또는 뭐 회사, 기업의 형태를 띤 코퍼레이트 형태를 띤 애들이 했는데 이 금융권에 직접 속해 있는 은행이, 물론 중앙은행은 아니에요. 시중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었다는 점. 네,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 JP모르건에 해당하는 특징인데요. 바로 블록체인. 그동안에 이 금융권에 사용하려고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약간 폐쇄적인 블록체인이죠. 이 블록체인은 안에 네이티브 에셋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가지를 비교해보죠. R3 코르다 블록체인이죠. 근데 네이티브 에셋이 있다 없다? 아유, 없다. 근데 XRP랑 비교해볼까요? XRP는요? XRP 레저는 타이틀 그대로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이 존재하죠. 띵. 그렇죠? 얘는 프라이빗이에요. R3 코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그리고 XRP는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그 차이는 아까 주요 특징을 설명드린 거,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그 밖에 원하는 누구든, 그 누구든 상관없어요. 뭐 피부색이 검하건 하얗건 이런 거 영어를 쓸 줄 알던 모르던 전혀 상관없어요. 원하면은 누구나 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에 접근해서 조회가 돼요. 근데 R3 코르다는 안 돼요. 그게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고객 안에서들만, 그러니까 퍼미션, 허가를 받은 그 객체들만 접근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R3 코르다 같은 경우는 안에 네이티브 에셋이 없었어요. 블록체인이긴 한데 그냥 블록체인의 특징만 쓰는 거였거든요. 반면에 퍼블릭 블록체인인 우리 XRP 같은 경우는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이 존재하고요. 근데 기존에 보통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저 JP모르건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이름이 쿼럼이에요. 한글로도 적을까요? 쿼럼. 여기에서 발행을 한 겁니다. 아까 말한 JP모르건 코인이란 거, JPM 코인, 그걸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도 이색적이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안에 세르먼트 자산을 발행했어요. 그리고 얘네들 심지어 세르먼트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거고. 세 번째, 대형 은행이라는 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르먼트로 쓰겠다고 선언한 점. 플러스 IIN이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점. 자, 이게 가장 주요할 겁니다. 요 포인트, 요게 가장 주요해요. JP모르건과 리프사의 관계를 이해할 때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은행이란 포인트,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까요? 아까 그 세르먼트 할 때 그 구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그릴까요? 대형은행들 중간에 자리 잡고 작은 은행들, 애기은행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애기은행 하나가 이렇게 돈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프리펀딩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맡기고 얘가 또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또 가죠. 중간에 삥딱을 뜯기겠죠. 대형은행들한테. 예. 바로 요놈 두 개가 대형은행이고, 이런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이 스탠스가 딱 이 포지션에 있는 게 바로 JP모르건입니다. N까지만 쓸게요. 예. 그죠? 그래서 대형은행이란 포인트를 강조한 겁니다.
이 구조가 깨져갖고 리프사가 요걸 만들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직접 주선해주는 거잖아요. 야, 프리펀딩 안 해도 갈 수 있어. 왜요? 엑스라피드 때문에. 온디맨드잖아요. 미리 돈 안 박아둬도 엑스라피드 통해서 XRP가 중간에 브릿지 시켜갖고 딱 보내는 만큼만 그 순간에 딱 쓰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스피드도 엄청 빨라요. 3초. 물론 이거 막 출금하고 이거 하는 거 다 합치면 한 2분 이내인데, 예. XRP 레저상에선 3초면 끝나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 그리고 빠르고 저렴한 이런 파워를 가진 솔루션으로 이 다리를 놔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은행들한테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대형 은행들한테 삥 뜯기고 있는 구조에서 리프사가 천사같이 손을 내민 거예요. 핀테크 업체나 이런 작은 은행들한테. 야, 대형 은행한테 그만 삥 뜯기고 이거 써. 이거 쓰면 너희도 대형 은행 이상의 파워를 가질 수 있어. 적어도 너희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처리할 때 대형 은행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이거를 써라 하고 목마른 사슴한테 시냇물 주듯이 팍팍팍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큐리 FX 같은 핀테크 업체, 그리고 유로 엑신뱅크 같은 작은 은행들 다 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되어갖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리프사가 제시한 솔루션을 쓰는 데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피해를 보는 건 누군가요? 얘네들은 당연히 이득을 볼 거고, 피해보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삥을 열심히 뜯고 있었는데 세상에 리프사가 이거 쥐어주니까 삥을 뜯을 수가 없네? 가만히 있으면 당하죠? 그러니까 바로 JPN 코인 만든 거죠. 뭐 하겠다? 얘네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 바로 IIN 네트워크죠. 얘네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 안에서 효율적으로 세틀먼트 할 수 있는 코인, JPN 코인 만든 겁니다. 대항을 하겠다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